개혁신당이 아니라 개판친당인데 이게 완전 본질적인 것은 지금 본인들 지도력이 상실했다는 건데 네. 이거를 지금 우회해서 풀려고 하다 보니까 개판이 나는 거예요. 양측이 진영 간에 대립하고 뭐 고함치고 나가고 이런 모습들이 제3지대가 추구하는 모습인가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서로 양당만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면서 그냥 진영을 하나 더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들이 원하는 제3지대 모습 아닐 거다. 지금은 다른 단계로 넘어와 있어요. 네. 이 대표가 지도력을 보여라. 우리 배복주 류호정이랑 같이 안 갈 테니까 지지자들 너무 화내지 마세요. 이게 지도자답지 않아요. 그렇게 돈 때문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정당 보조금을 얻기 위해서 빠르게. 급작스럽게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합당한 거 아니냐.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첩첩산중입니다. 전입 가경일 것 같고요.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저희는 통합합의 이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다시 새로운 미래로 돌아가겠습니다. 통합은 좌초했지만 저의 초심은 좌초하지 않고 오히려 굳건해졌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개혁신당 분위기가 정말 계속 좋지 않아요. 이낙연 대표와 김종민 의원이 도중에 회의장을 나오는 일도 있었고요. 김종민 의원이 최고위원이죠. 이게 무슨 회의냐라면서 고성을 치기도 했다고 해요. 이준석 대표가 일단 지난주에 당 이낙연 대표 측에 3가지 제안을 했어요. 당 지도부는 자신을 포함해서 전원 지역구에 출마를 하라. 그리고 둘째, 물의를 일으킨 인사의 당직과 공천을 배제하라. 여기엔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가 내포돼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총선 캠페인이나 정책 결정 전반을 나 이준석이 지휘한다. 이 내용이었어요. 오늘 이 3번째 정책 결정권 위임을 아침 회의에서 의결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의결에 반발한 두 분이 이낙연, 김종민 의결 직전에 퇴장을 한 걸로 보입니다. 공산당이요? 뭐 개혁신당이 아니라 개판친당인데 이게 완전 근데 이게 네. 대통령한테 엄석대다 이러면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얘기가 언제 처음 나왔는지 아세요? 언제 나왔어요? 그 대선 때 현역 의원들이 너무 많이 안 움직이고 이 메머드 선대위가 너무 느리다. 그래서 그 해체하면서 이제는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신속하게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자체장 할 때 그 상징성이 있잖아요. 빨리빨리 그 행정력을 발휘해서 움직이고 그런 민주당으로 설치해 보겠습니다. 제가 해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나온 거예요. 이준석의 개혁신당으로 만들어 보자는 뭐 그런 워딩은 안 했지만 네.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또 이재명 대표를 떠올리시는군요. 이 본질적인 것은 지금 본인들 지도력이 상실했다는 건데 네. 이거를 지금 우회해서 풀려고 하다 보니까 개판이 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정권 나한테 다 달라. 너희는 그냥 지금 너무 느리다. 이런 것들이 맞아요. 거대 양당의 패권주의자들이 다 했던 거란 말이죠. 제 말은. 이걸 왜 의결할 사항인가도 좀 의문이 들어요. 선거 전략에 대한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들은 이준석 대표가 가져가려면 이낙연 대표가 위임하면 되는 거잖아요. 합의를 통해서 하면 되는 건데 네. 이걸 의결해가지고 최고위에서 할 사항인가? 양측이 진영 간에 대립하고 뭐 고함치고 나가고 이런 모습들이 제3지대가 추구하는 모습인가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개혁신당 출범하면서 몇 가지 사례를 짚어보자면 우리는 양당처럼 위성정당 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했어. 이게 과연 제3지대에 맞는 어법인가요? 그러니까 제3지대라면 그러니까 양당을 비판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세우는 게 제3지대의 역할이 아니라 중재력을 가지고 양당이 못 만들게 해 나가는 협상력을 갖고 가는 것이 제3지대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 그 SNS 보니까 네. 의대 정원 논란과 관련해가지고 네네. 정부가 마치 500명 협상에서 조정할 것이다 이런 추론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오히려 의사들한테 전공의들한테 나쁜 정책이라고 말하면서 명분을 주는 것 같아요. 선동하고 파업을 하라고 이끄는 것 같은데 그게 제3지대 역할이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조정해 나가고 중재해 나가는 것이 제3지대 역할인데 서로 양당만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면서 그냥 진영을 하나 더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들이 원하는 제3지대 모습 아닐 거다. 비판받고 있는 지점은 이제 그 넘어왔어요. 처음에 합당했을 때는 가치와 지향이 다른 집단이랑 왜 같이 하냐. 네. 왜 우리한테 충분한 설명을 안 해주냐. 지금은 다른 단계로 넘어와 있어요. 네. 이 대표가 지도력을 보여라. 이걸로 넘어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정반대에 되는 혹은 본인이 비판해왔던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대선 때 선대위 개선에 따라서 절차대로 움직이자라고 했던 게 이준석 네. 대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개선이고 뭐고 모르니까 지금 우리 게릴라전 해야 되니 내가 권한을 갖자. 그러면 최고위원 왜 뽑았으며 선대위가 왜 있어야 돼요? 선대위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지금 거추장스러우니까 나한테 정결권 달라? 이거는 선대위도 아니고 정당도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는 더 문제가 좀 있다. 나아가서 이분에 대해서는 비례대표 공천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민주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가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어쨌든 통합됐는데 그것도 말도 안 되지만 통합됐는데 특정인을 내세워서 공천을 못 주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 자체가 지도자의 모습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회의장을 박차고 나온 김종민 최고위원은 전두환의 국보위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한마디 했네요. 개혁신당은 돈 때문에 모인 것이냐. 이혼을 하면 보조금 사기다. 이렇게 또 비유를 했네요. 우리 배복주 류호정이랑 같이 안 갈 테니까 지지자들 너무 화내지 마세요. 이게 지도자답지 않아요. 절차대로 처리할 건데 문제가 있으면은 우려할 수 있을 만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도로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제 페이스북에 올렸던 정도로 네. 특정 인물에 대해서 내가 평가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 딱 찍어가지고 뭐 얘기하는 건 민주적인 방식이 아니고 두 번째는 이준석 대표가 한다고 해서 신속성을 보장하고 뭐 혁신이 있고 그렇지 않아요. 일단 그건 되게 큰 착각이에요. 이준석 대표 구개혁신당에서 발표했던 정책들 있죠. 네. 그 노인 무임승차 무임승차 폐지, 공무원 되려면은 뭐 군대 갔다 와야 된다 여성들도 여성 희망 복무제 그건 허접하다라고 제가 평가했거든요. 네, 맞아요. 정책 자체에 대한 평가를 떠나서 그게 선거 전술로도 유효한가를 따져보면 별로 유효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 대표가 표를 더 확장하려면 노인표를 가져와야 하고 네. 장애인표를 가져와야 하고 여성표 일부를 가져와야 해요. 본인한테 맡겨놓는다고 해서 표의 확장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빠르게 그냥 신속하게 될 하던 것도 대로 않다. 했단 말이에요. 하던 대로. 이거는 그냥 제가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래. 그 자의식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지지층의 어떤 달래기 위한 그런 메시지를 더 내고 있는 것 같고요. 너무 합당이 급작스러웠잖아요. 결국에 돈 때문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정당 보조금을 얻기 위해서 빠르게. 급작스럽게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합당한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합당 그 합의문도 있는데 계속해서 이견이 있고 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첩첩산중입니다. 전입 가경일 것 같고요. 비례대표 이 결정 권한 순번 가지고 아주 시작도 안 했는데. 크게 싸울 겁니다. 그러면 설 연휴 끝나고 양당이 공천 작업이 착착착 진행되면서 양당의 공천 이슈가 전국 뉴스를 잡고 있는데 네. 그 한편에서 나오는 개혁신당과 관련한 뉴스는 내용이에요. 갈등이고. 이게 과연 국민들께서 바라는 제3지대의 모습이 맞나요? 새로운 미래라는 이름으로 다시 공보실 공지가 나왔어요.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공식적 절차를 앞세워서 사당화를 의결하고 인정하기를 요구했다. 이거는 2월 9일에 통합 합의를 깨는 결정이다라면서 이준석 대표를 직격하는 공문이 새로운 미래 공보실 차원에서 나왔단 말이죠. 애초에 물이랑 기름을 섞어놓고 아무리 흔들어도 네.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서로 두 정치 집단이 다른 지지층을 대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네. 어떻게 합칠 수 있겠어요? 이게 무조건 붕괴될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 대자비가 좀 있네요. 어떤 저희 대자비예요? 국민의힘 때 최고위에서 비대위 넘어갈 때 네. 이러한 비슷한 논리를 아. 많이 들고 나왔어요. 결과적으로 신속성을 위해서 비상 상황이고 절차를 빨리 간소화해가지고 우리가 전권을 다 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때 누구랑 싸웠습니까? 근데 왜 그렇네요. 비슷해지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였나요? 그 신경민 그 개혁신당 그분께서 의원님께서 한 방송에 나와서 총선 전에 화학적인 결합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선거 전술상 그 구도만 만들면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여서 좀 뭐 잠깐 국민- 의아했거든요. 국민이 개돼지인가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충안을 잘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준석 대표 지금 관훈 토론회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와는 그 악당 경쟁과는 다르게 생산적인 정치를 할 것이다라고 했고 본인이 이제 개혁의 화두를 끌어올릴 때마다 혐오를 조장한다 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갈라치기 정치 맞아요. 아니 이준석 대표한테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이 혐오 정치, 갈라치기 정치 멈추라 그러면 제가 그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 젠더 갈등은 이준석 대표가 생성한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있었던 것이고 네. 그건 문재인 정부랑 집권 세력이 갈등 관리를 못한 결과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되고 나서 생긴 게 아니라 그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준석 대표한테 갈라치기 정치라고 하면 상당수는 이해를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전장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네. 전장현 시의원은 그 내내 기간 동안 서울시장도 민주당이 하고 있었고
집권도 민주당이 하고 있었는데 그 장애인 예산 같은 거 잘 처리하고 갈등 조정해서 그 시위를 물리게 해야 되는 책임은 집권 세력한테 있잖아요. 그걸 안 하다가 이준석 대표가 그거 비판하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애초에 그 비판이 되게 반성찰적이라서 제가 비판했는데 지금은? 지금 하는 거는 진짜 갈라치기 정치 맞아요. 저-